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8월 9일 화요일 오후 5시 32분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무쪼록 좀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면서 좀 비가 빨리 좀 그쳐야 될 텐데 지금 엄청난 폭우가 오고 있죠, 여러분들. 내일까지 조금 더 온다라고 하니까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일단 비트코인은 좀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주고 있습니다. 3,160만원대 오늘도 0.5%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여전히 상승에 대한 이 힘 자체가 꺾이질 않고 있다. 그래서 좀 좋은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저녁 시간대 쭉 밀어 올렸다가 여기서 조금 눌렸죠. 근데 눌렸는데 사실 많이 안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딱 쳐올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준점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기준점이 생기냐면, 자 15분봉으로 해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쭉 짜올리면서 24.2K까지 쭉 차올리고 여기서 쭉 빠졌는데, 여기를 이제 지지를 딱 받고, 그러니까 바닥이 어디냐 하다 여기서 탁 끊어 올리면서 이 바닥 확인을 우리가 할 때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V자로 가야 된다. V자로 가면서 떨어진 거 이상으로 쳐 올려줘야 이제 찐바닥이구나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여기서 여기로 쭉 내렸던 거를 쭉 바로 밀어 올리면서 떨어진 거 이상으로 올려놨고 좀 더 가려고 하다 빠지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서 다시 여기 전고를 뚫으러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조정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보통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올리게 되면은 이 위에서 놀다가 여기서 놀다가 한 팔을 더 쳐주는 그런 움직임이 롱 추세에서 힘이 강할 때 많이 나오는데, 많이 눌렸단 말이죠. 여기서 좀 많이 눌렸어요. 여기서 찐바니 척 하다가 또 눌러버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올려친 거에 절반까지는 아직 아니죠. 그렇지만 거의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 밀어놓고 여기서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런 그림을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여기 저점을 이제 이은 이 추세 라인을 이제 어쨌거나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여기 고점도 지금 돌파를 여기서 막혔다가 이러다가 삼각 수렴을 다 메워주게 되면 여기서 빵 상방으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서 물론 하방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추세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큰 하락이 48K부터 줄줄줄줄 흘러내려왔던 이 거대한 하락 추세에 비해서 아직 올라간 게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이거 사실 제대로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옆으로 시간을 끌면서 지지부진 길을 모으다가 여기서 한번 탁 쳐주는, 그리고 여기서 쳐주면은 사실 횡보를 굉장히 좀 오랜 기간 가져왔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연말 전에 한번 힘 줬다가 연말에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비트코인은 조금 추세는 살아있다, 상방 추세는 살아있다, 충분히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8시간 봉으로 이제 봤을 때에도 이 천장을 한번 충분히 좀 뚫으러 갈 수 있겠다. 여기서 저점 딛고 올려놨고 여기서 많이 안 빠지고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여기를 뚫어내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일단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이탈을 안 해줘야 되는 라인이 있죠.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여기 딛고 탁 올린 자리, 딛고 올린 자리를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든지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는 추세가 그때는 추세를 우리가 좀 더 길게 눌린다라고 또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때는 여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좀 더 여기 매물대까지는 눌릴 수는 있겠죠. 여기 매물대도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냥 이제 찍고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고, 여기 매물대 라인까지는 좀 빠질 수 있어요. 요 라인까지는 빠졌다가 또 여기서 시간 끌다가 여기서처럼 직선 무빙 나오고 다시 위로 올리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여기 저점, 여기 찍고 올린 자리가 23,600달러죠. 23.6K를 여기서 딱 찍고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탁 찍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를 좀 횡보를 하다가 좋은 거는 여기서 이제 박스를 뚫어줄 때, 여기 박스 뚫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랬을 때 여기 전고점이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또 전고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그려갈 수 있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시키게 되면은, 요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이제 매물대 한 23K 부근까지는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하고 내일이 중요하죠. 내일 굉장히 좀 중요한 빅 이벤트가 또 잡혀있기 때문에 내일 21시 30분에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전달 7월 달에 얼마나 물가가 좀 올랐냐, 그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표 자체가 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 이제 피크를 찍었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안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은 그 시장에는 호재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도 여기서 쫙 짜주는, 한 못해도 3,500만원까지는 쭉 올려주는 요런 빔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이때까지 CPI 발표라든지 FOMC 금리 인상 발표라든지 이런 악재 발표를 하고 나서 항상 상승이 좀 나왔던 패턴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분위기 좋게 만들어 가다가 발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쭉 짜준 다음에 죽어버리는 이런 무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이 비트코인 차트도 결과적으로 여기 마지막 피날레 빔이 한 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1파동, 여기는 이제 일단은 사실 상승 파동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냥 바닥 횡보 구간이고, 여기 뚫어내는 게 이제 1차 파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1파, 2파를 주고 마지막 피날레 3파를 주고 쭉쭉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거대한 흐름으로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승 3파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방이 아직 남아있다. 근데 그 한 방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 각도대로 한번 더 짜주는 이제 롱 무빙이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 후폭풍으로 인해서 조정이 상당히 또 급격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이 알트코인들도 나름 좋은 분위기를 이어줬고, 대체적으로 이런 아발란체 같은 코인 차트를 봐도 윗꼬리가 달렸어요 벌써. 신나게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런 식으로 각도 자체가 여기서 나온 각도, 그 다음에 이제 쭉 짜올리는 각도, 근데 이제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렸다.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무빙 자체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파동이 끝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단기적으로 여기 고점, 여기 저항 맞은 이 박스 라인을 돌파를 재차적으로 안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제는 흘러내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365일 올라가는 차트는 없죠, 여러분들. 올라가는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고, 항상 그려왔죠. 파동을 그려왔다. 파동.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수익권에 들어간 코인들은 일부 좀 수익 실현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는 이미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대부분을 좀 달성을 다 해 놓은 상황에서 소액들만 조금 남겨놓은 상황이죠. 어차피 소액은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이제 그레이트 랠리 터지면은 뭐 엔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급의 상승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2,000원까지 짜주는 요런 상승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소액은 조금 남겨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런 구간에서 잡아놓고 있는 거를 죽을 때까지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좀 수익 실현 해주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데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조금 남겨두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더리움 차트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주봉상이나 일봉상으로 조금 추세가 꺾였다, 이런 지점은 아직은 아니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갑자기 푹 내려 박으면서, 이 4시간 봉입니다. 여기서 이더리움이 갑자기 여기서 푹 내려 박는다, 그러면 사실 올린 거를 다 내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락 시그널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더리움이나 이제 그 다른 알트코인도 좀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피날레가 쫙 터질 수 있습니다. 개미 꼬시기. 여기서 쭉쭉쭉쭉 밀어 올리고 마지막 개미 쭉 올리면서 물량 싹 넘기고 이제 쭉 조정 나오고,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들어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식의 그런 매매를 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매도를 살살 하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 되는 구간이지, 지금 신규 매집으로 풀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구간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8월 10일 수요일날 발표되는 저녁 21시, 저녁 9시 반이죠. 이때 이제 물가지수 CPI 발표하면서 굉장히 많은 요동을 칠 수 있다. 상방으로 밀어올리는 척하면서 그냥 하방으로 내리꽂는 마지막 개미 꼬시기 무빙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상승 랠리 자체가 그래도 요날부터 지금 7월 한 10일서부터 지금 이제 8월 10일
한 달 정도를 줄기차게 올렸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8월 월봉이 저는 여전히 조금 그래도 양봉 마감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짜준 다음에 좀 빠지는 흘러내리는 그림, 아마 빠지면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쭉 가다가 어느 정도 좀 내려오면서 월봉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의 그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이제 매물대라든지 이 거대한 어떤 하나의 봉우리를 만들면서 여기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매도를 치고 나갔을 게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구간에서 바닥을 치고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구간이지, 이게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다가 분명히 꺾이고 내려왔다가 바닥을 상당히 오래 다지다가 초 그레이트 랠리가 터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이 초 그레이트 랠리는 빠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한번 펌핑이 올 수 있다. 왜냐면 2024년이 또 반감기가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호재죠, 호재.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 금의 채굴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당연히 희소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이득이고 호재가 될 수 있다. 이 반대의 경우는 화폐의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꼭 쥐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계속 지금 조폐공사에서 돈을 계속 찍어낸다. 그러면 이 10,000원짜리의 가치는 뭐 3년 뒤, 5년 뒤만 돼도 5,000원, 3,0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지는 이 희소성이라든지 금과 같은 어떤 이런 자산으로서 가지는 가치 자체가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알트코인들은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알트들은 펌핑을 줄 때 좀 바로바로 좀 수익을 챙기면서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좀 나름 좀 진짜 기술력이 있고 근본이 있고 그런 코인들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만 이제 장기 투자로 들고 갈 만하지, 나머지는 좀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상승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 피날레 빔을 주고 하방으로 좀 빠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빠질 때가 됐죠. 이 정도로 들어 올렸으면은 여기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빠지듯이 여기도 이렇게 주면 좀 빠질 수 있다. 근데 나스닥은 사실 이제 기술주 위주의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나와 있고, 그 기업들이 아무리 뭐 코로나 여파라든지 금리 인상 여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플은 핸드폰을 만들고 있고,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의 이제 소비 욕구, 욕망, 소유욕을 자극하는 그런 굉장한 디자인과 기술을 가진 제품들은 사실 계속 만들어져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는 다시 전고를 뚫으러 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좀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비트도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나 이더나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른 알트들도 다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 수익이 난 거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소액으로 한 선발대 정도만 들어가 있다가, 지금 들어간 코인들의 가격이 좀 빠진다라고 해도 어차피 사실 알트들은 저는 제대로 된 펌핑이 지금 안 나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 도지 같은 경우에도 잘 올라왔지만은 차트 보시면 주봉상으로 여전히 땅바닥입니다. 그리고 도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번에도 뭐 제대로 된 펌핑을 안 준다라고 해도 내년이라든지 조금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여기서부터 미친 펌핑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최소 여기 800원짜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절반짜리 400원이나 3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조금 갈만한 코인이다, 좀 장기로 봐도 되는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로 들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좀 도지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고, 또 도지 파더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속적으로 도지 코인에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길게 들고 가봐도 되지 않냐,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라갔고, 도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일부 90원대 다 들고 있지만은
뭐 사실 요 정도 올라간다고 팔 건 아니다. 좀 더 길게 버도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위믹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위믹스도 여기서 쭉 요 바닥에서 탁 떨어져서 옆으로 길 때 다 이제 매수를 저희가 좀 했었고, 쭉 짜 올릴 때 여기서 다 팔고 다시 샀습니다. 다시 눌림목에서 사가지고 지금 조금 빠지고 있지만, 요런 것도 좀 길게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위믹스도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다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다고 끝날 코인이 아니죠. 여기서 요거 올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뭐 시간 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갈 공산이 크다. 위믹스도. 위믹스 뒤에는 바로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가 있고, 월에 5천만원씩 위믹스를 모으고 있는, 실제 인증까지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위믹스에 대한 좋은 말들을 계속하고 있고, 관련 게임들이나 이런 플랫폼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장영국 대표가 오늘 9일 3년만 지나면 위믹스가 주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성장하리라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좀 발표를 했었고, 또 위믹스 기반의 이 미르4 글로벌을 출시를 했는데, 그간 있었던 블록체인 게임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의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100개를 출시할 것이라면서 게임 배급사가 아닌 이제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팀과 같은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이렇게 돼야 위믹스의 쓰임새가 더 많아지는 거고, 이 위믹스 3.0 요 관련해가지고 또 다음 달 9월 달에 메인넷 출시를 또 예상하고 있다.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위믹스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조금은 들고 있을만 하다라는 것이죠. 차트로 딱 봤을 때도 여기서부터 많이 내려왔고 이제 조금 방향을 좀 틀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우리가 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샌드박스도 올라간 게 없죠. 여러분들 올라간 게 없습니다. 옆으로 기다 보면은, 여기도 보세요. 옆으로 기다가 결과적으로 위로 쏘지 않습니까? 옆으로 기다가 언젠가는 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면 샌드박스, 도지, 위믹스, 얘네들은 실체가 있고 진짜 가상현실 메타버스 대장주가 샌드박스고, 이 플레이 투 언 게임주의 대장주가 또 위믹스고, 도지는 일론 머스크가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색깔이 있는 코인을 장투를 하는 게 낫지. 솔라나라든지 이런 거, 알고랜드도 지금 카타르 월드컵까지 지금 꿰차고 들어갔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윗꼬리 달잖아요. 일봉상으로 이렇게 윗꼬리. 이러면은 일단 이익 실현 좀 하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차트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윗꼬리라는 건 뭐냐? 고점에서의, 그것도 고점에서 누가 팔고 누가 샀다라는 거예요. 그건 고점에서 누가 팔았을까? 세력들이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고 나가고, 개미들 여기서 받았는데 흘러내리고 또 밑에서 손절치면 다시 그거 세력이 받고, 이런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윗골이 이렇게 다는 거는 나와야 될 시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좀 조심을 해야죠. 매매하면서 내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수익이 난 코인들은 좀 수익 실현 좀 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아발란체, 스택스, 세타 토큰부터 해가지고 뭐 위믹스도 다 전량 매도 치고 다시 좀 살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떨어지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도 다 팔았고, 스택스들도 거의 다 팔고, 스택스도 조금만 들고 가고 있고, 체인링크도 조금 들고 가고 있고, 최근에도 도지 계속 말씀드렸고, 에이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갔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무작정 존버하면은 물론 크게 올라가면 크게 먹을 수 있겠지만 떨어져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 베이직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고,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뚫어낼 때 있죠. 여기 지금 계속 못 뚫는 자리 있어요. 베이직 어텐션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입니다. 620원, 630원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 618이에요. 618을 지금 계속 못 들고 있는데, 여기 618 자리를 만약에 이제 얘가 계속 두드리다가 갑자기 뚫는다. 그러면은 바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좀 크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못 뚫었던 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베이직은 사실 지금 구간도 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좀 매집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도 올라간 게 없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한번 또 위로 쳐줄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직 어텐션이라든지 샌박, 도지
요런 코인들 솔라나라든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이더리움은 좀 많이 오른 지점이기 때문에 좀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 비트나 이더나 좀 눌리게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 다 따라서 눌리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코인 개수를 좀 조절해가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실현할 건 실현하고, 다시 조정 주면은, 만약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이 쭉 빠져준다라고 하면은 요런 구간에서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사놓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쭉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구간에서 포모를 느끼면서 풀 매수를 박으면 위험하실 수가 있겠다. 특히나 내일 빅 이벤트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코인들, 그리고 메이저나 준메이저들이 많이 갔지 잡코인들은 또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누사이퍼나 파워레초, 골렘, 시빅, 휴먼스케이프, 어거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어거도 잡코인답게 여기서 또 이런 거 나왔죠. 어거 어제 요런 식으로 요런 구간에서 쭉 말씀드렸는데 쭉 차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잡코인들 사시게 되면 플러스 10%나 플러스 15% 정도의 그냥 매도를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찍고 내려오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찍고 내려온다. 어거도 조금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또 이제 도지코인도 또 수익 인증 올라왔죠. 도지도 이제 90원대 초반에 다 말씀을 드렸었고, 자, 1인치도 잘 올라갔죠. 1인치도 1080 계속 1인치 샀다 팔았다 했던 코인인데, 1인치도 1080원대 추천 들어가지고 1145 딱 찍어주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 예, 요분은 이제 1160원까지 올라갔을 때 또 수익 인증해 주셨고, 자, 요런 식으로 1인치도 수익을 봤죠. 자, 그리고 알고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470원에 사서 이제 493원에 1차적으로 좀 매도를 좀 하면서 가는 거고, 에이다도 마찬가지. 에이다도 팔면서 가는 겁니다. 팔면서 수익 줬을 때 안 팔면은 도로 내려가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남겨둘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좀 얘는 좀 많이 올랐다 싶을 때, 그리고 고점에서 어느 정도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솔라, 아이오타까지 전부 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다 수익을 냈었고 다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굳이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안 하고 버팅기다 보면은 도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도로 마이너스까지 보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물을 타거든요. 물을 또 무리하게 타다 보면은 이런 참사를 맞았을 때 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항상 좀 수익을 실현하면서 가시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 물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각수렴 돌파하는 마지막 쥐어짜기가 좀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터지면은 알트들도 어차피 다 뒤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때 알트 매매를 들어가도 되고, 굳이 지금부터 막 풀매수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비트도 조금 이제 눌렸다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이 비트코인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그때그때 해가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점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쭉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요 매물대까지 쭉 빠지고 여기서 시간 끌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많은 물량을 들고 우리가 마음고생을 할 필요는 없고, 나오면은 내려오면 이런 구간에서 조금 이제 담았다가 여기 깨면은 일단 나왔다가 그 다음 구간에서 진입을 다시 한다든지. 이 비트코인은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바닥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생각했을 때 이 가격대는 저는 뭐 나중에 3년 뒤, 5년 뒤를 돌아다 봤을 때는 다시는 못 올 가격대라는 거를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단기 수익도 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사놓고 5년 뒤 뚜껑 열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이 비트 흐름에 맞춰서 알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눌림목 공략이라든지 최대한, 그리고 선물도 이런 하락장의 분위기가 난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고점 돌파 못하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숏 진입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서는 뭐 선물을 굳이 안 해도 업비트로만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에는 뭐 비트 숏이나 이더리움 숏으로 잡아서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이런 최근에 이제 이런 상승 분위기에서는 굳이 뭐 선물을 안 해더라도
나중에 또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죠. 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또 숏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맥시거래소 공식 링크 50% 할인 링크 걸어놨으니까 이쪽에 좀 가입을 하셔서 미리미리 리플을 좀 보내두시고 저희가 이제 장세가 좀 바뀌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또 숏 진입도 하고 매매 타점 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기에서 미리미리 가입해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확한 타점들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 010-4285-8704 이쪽으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급등할 코인, 매매 타점, 뉴스, 시황,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들고 가볼 만한 그런 코인들이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순위권으로 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 헤데라도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땅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헤데라는 좀 천천히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설사 매수를 좀 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바닥권이 여기기 때문에 뭐 빠지면은 그냥 더 사면 되는 거고, 좀 길게 봤을 때 헤드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요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캐시도 여러분들 올라온 게 없어요. 이 이캐시가 그래도 과거에 비트코인 ABC로 이름을 날리면서 말도 안 되는 펌핑을 주고 그대로 죽어버린 코인이죠. 근데 그대로 죽었다가 최근에 좀 방향을 전환하려는 그런 시도들, 여기서 더 내려갔다가 이제 여기서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한번 방향을 좀 전환해 보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캐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들고 있어 볼 만하다. 다만 코인 하나에 0.0613원,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보여주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소액만 들고 있다가 그냥 매도 걸어놔야 되겠죠. 이것도 위에다가 시가총액은 나름 있습니다. 1조짜리인데 가격대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사놓게 되면은 그냥 위쪽에 0.678 정도, 0.68 정도 그냥 걸어 놓았다가 매도 되면은 이제 수익 챙기는 식으로 소액만 그런 식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겠죠. 그리고 스토리지도 나름 이제 최근에 펌핑 준 다음에 잘 지키고 있어요. 가격대를 여기서 쭉 올린 다음에 내려왔는데 여기를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이거는 여기 저점 안 깨는 이상 여기만 잘 지켜주게 되면 추가로 요거 뚫고 나올 때, 그러니까 1,000원 뚫고 나오면은 이건 충분히 다시 한번 최소 1,200원, 1,300원까지는 한번 터치하고 설거지 한번 돌리고 죽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도 지금 조금 지켜볼만 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모스코인 같은 경우도 주봉상으로 사실 뭐 큰 움직임이 없었고 최근에도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미미하죠. 근데 이제 모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과거에 좀 펌핑을 이제 간간히 주었었던 코인이고 요 구간에서도 이런 윗꼬리를 심심치 않게 달아주면서 들고만 있으면 어쨌거나 한 번씩 위로 쏴줬던 그런 이력이 있는, 끼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들고 있을만 하다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좀 들고 있으면 좀 빠질 수 있어도 간간히 한 번씩 이렇게 쳐주는 무빙이 나오는 코인이다. 모스도 조금 들고 있을만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코인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폴리곤 같은 것도 조금 좀 힘이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많이 올려놓은 게 맞지만은 여기서 일단은 좀 푹 빠졌다가 그걸 회복을 해주긴 했지만은 원래 여기서 사실 이런 식으로 N자를 그릴 때는 좀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여기서 탁 막히고 조금 옆으로 빼다가 이렇게 푹 빠지게 돼서 만약에 여기를 다시 오면은 1,000원을 만약에 다시 찍게 되면은 그 다음에 좀 지지부진하면서 좀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올려놓고 지금 버티는 척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려가지 않겠냐. 결국에는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시간 끌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고점 돌파가 안 되면은 여기서 이 여기를 탁 뚫어내는 이런 무빙이 안 나오게 되면은요, 여기서 빌빌대다가 슬슬 빠지는 그런 무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장 역할을 했던 코인들이 조금 빌빌대는 모습, 그리고 내일 좀 좋은 결과로 예상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 근데 항상 모두가 예상하듯이 예상하는 결과대로 나오는 적은 드물죠. 특히 이 비트코인 시장은 선물 자금이 주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롱을 꼬신 다음에 숏으로 박아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숏을 꼬시고 롱으로 이제 스퀴징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무빙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두가 좋은 결과를 예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7월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당연히 물가지수 자체가 좋게 나올 건데, 그러면 과연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과연 빅롱이 터져줄 거냐라는 거죠. 빅롱이 터져주기에는 지금 코인들이 살짝 좀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안전하게 가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아직까지 근데 이제 도지코인이라든지 여러분들 샌드박스라든지 얘네들이 힘을 못 줬어요, 이번 파동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은 여전히 힘이 파워가 있고 그 힘을 응축시키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나 샌박 너무 또 고점에 사신 분들은 그 너무 그렇게 얘네들이 안 올라간 거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아직 이번 연도 지나가려면 많이 남았죠. 지금 8, 9, 10, 11, 12 5개월이나 남아있고, 그 중에서 최소 몸풀기 펌핑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 한번 또 그레이트 펌핑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로 들고 가실 때에는 뭐 웬만하면 조금 그래도 네임드, 조금 시총도 어느 정도 있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좀 인정하는 그런 코인을 장투하는 게 맞고,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웰스파고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탑4에 들어가는 은행이라는 거죠. 이 웰스파고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 자동차, 전기의 발명과 견줄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오늘날 인터넷이 우체국이나 음원산업, 유선전화, 지연 뉴스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돌아보면 디지털 자산이 구성 요소로 포함된 가치의 인터넷이 시장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좀 어떤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 디지털 산업 자체가 현재 규제라든지 기술이나 비즈니스의 실패, 루나 사태라든지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 처리나 보관 등의 운영, 또 가격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긴 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하나씩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굉장한 인터넷, 과거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라든지 자동차가 처음 발명을 했을 때라든지 그때랑 맞먹는 수준의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또 극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비트를 들고 있는 것과 1달러를 들고 있는 것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개수가 딱 정해져 있고 안 파는 고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땅바닥이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의 땅바닥, 여기를 딛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 이런 식으로 서서히 아마 이런 식으로 나중에 10년 뒤 5년 뒤 뚜껑 열어보면 여기 가 있겠죠. 비트코인 하나당 뭐 1억 2억 이렇게 가 있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들도 그냥 박아놓고 안 파는 거죠. 박아놓고 안 팔면은 물론 여기서 못 판 거는 그 사람들도 뼈 아프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질지도 예상도 못했을 거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갔을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비트가 뭐 눌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알트코인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수익 나면은 좀 바로바로 챙기면서 가셔라. 어차피 떨어지면 다시 살 겁니다. 이런 거 지금 베이직 어텐션 이런 것도 올라간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지금 코인이라는 거는 존재 이유가 하나입니다. 펌핑에 있어요. 얘네들이 작전하는 애들이 바닥에서 개미 다 털어내고 바닥에서 물량 싹 모은 다음에 재료 뉴스 터트리면서 상방 쏘아 올린 다음에 여기서 개미들 싹 달라들면 물량 싹 넘기고 지들 빠져나오는, 바로 요게 모든 코인의 목적입니다. 아직 상방으로 쏘는 로켓포가 안 나왔어요. 베이직 어텐션도, 도지도 마찬가지, 샌박도 마찬가지. 로켓포 나온 거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런 로켓포가 이제 돌아가면서 나올 건데, 코인판의 세력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한번 해먹고, 그 다음에 또 웨이브로 해먹고, 그 다음에 뭐 도지로 해먹고, 샌박으로 해먹고, 원래 돌아가면서
비슷한 애들끼리 다 돌아가면서 해먹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치 잡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거래소들이 또 작업을 치는 경우도 있고 국내 이제 쩐주들이랑 걔네들이 뭐 주식하던 애들이 또 들어와서 작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작전 펌핑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펌핑이 아직 안 나온 코인들은 전 조금은 우리가 시간을 좀 두고 봤을 때 뭐 올 하반기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펌핑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트코인이 조금 이제 빌빌대더라도 어쨌든 비트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은 물량 들고 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고 만약에 비트가 지금 구간에서 전고 돌파를 또 한다. 그러면 전고 돌파하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비트가 여기를 탁 넘겨주고 지금 죽었죠. 근데 죽을 때 많이 안 죽은 건 사실이에요. 많이 안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버팅기다가 전고 돌파하려고 지금 버팅기면서 전고 돌파하러 가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컵핸들 패턴으로 뚫어내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의 돌파 자리에서 못 뚫던 구간을 돌파할 땐 힘이 상당히 세게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트가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진입이 좀 들어가도 되고 단기적으로 어쨌거나 지금 구간에서는 좀 단기적 관점에서 좀 보는 게 맞고 너무 많은 코인을 들고 있다든지 아직도 수익이 좀 많이 찍혀 있는데도 버팅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수익은 좀 챙기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애매한 위치죠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전고 돌파 나오면서 위로 삼각수렴 뚫어내면서 파동을 쭉 짜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고 모두가 그런 상방 방향을 보기 때문에 하방으로 한번 팍 짜주고 여기서처럼 팍 짜준 다음에 그 다음 파동에 밀어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림이나 좀 결국에 이제 바로 가냐 좀 한번 눌려 뺐다가 가냐 이 차이인데 한번 뺐다가 갔을 경우에 청산을 당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주의하셔서 항상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심정으로 안전하게 좀 파동에 맞춘 그런 매매들을 조금 여우같이 매매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런 식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거나 내일 굉장한 또 빅 이벤트가 21시 30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비트 흐름 보면서 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하시고 뭐 돈 많이 벌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제일 소중한 거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에는 무리해서 약속을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일은 좀 더 비도 좀 그치고 뭐 비트코인도 좀 더 올라간 그런 가격대에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